나도 들떠 비행기는 no no 주피들 속에 check-in 난 너를 몰래 해시태그 너와 함께면 나 어디라도 좋아 1초에 훌쩍 여기저기 가기 right 내 손 잡아 한여름 밤의 피서같이 우리들만의 파도 타기 볼 게 우린 너무 많아 하루 종일 더 깊이 빠져 어느새 시간이 멈춰 온종일 내게 설레 가까워진 것만 같아 Come with me now 넌 어디까지 가길 원해 잠깐만 둘이 조금 더 멀리 Follow me now 너와 함께 가볼래 We go we go we go we go 말해봐 what you want you want what you want you want oh 더 크게 what you want you want what you want you want oh Come with me now 난 너와 함께 가볼래 We go we go we go we go 금방새를 light 내 분위기에 물들어 자이래 펼쳐준 ocean 우리 fashion 시작된 motion 가슴이 번져 비밀스레 그려지는 미래 우린 같이 이렇게 또 밤새 나를 따라 너를 따라 한 발 두 발 날아가 종일 빙도는 주말같이 끝을 모르는 파도 타기 할게 우린 너무 많아 Oh my mind 다른 발걸음을 맞춰 우리 둘 사이를 채워 다시 또 turn around 내게 설레 가까워진 것만 같아 So I'm into you Come with me now 넌 어디까지 가길 원해 잠깐만 둘이 조금 더 멀리 Follow me now 난 너와 함께 가볼래 We go we go we go we go 펼쳐진 파노라마 너로 다 칠해진 맘 바쁜 timeline No we can't stop 흔들지 또 흔들려 가슴이 또 일렁여 어쩔 줄 모르고 난 Come with me now 난 돌아가기 싫은가 봐 이렇게 둘이 아주 더 멀리 Follow me now 문지도 맘이 도는 게 너와 나 말해봐 what you want you want what you want you want oh 더 크게 what you want you want what you want you want oh We go because I know 우리가 연결된 시간 We go we go we go we go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의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를 했다고 네. 합니다. 원래 어제 저희가 또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감사원에 원래 의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접수 하루 만에 감사원이 조사할 수 없다. 아, 회신을 바로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잖아요. 사실 뭐 이기주 기자가 정치수다에 나와서도 얘기했다시피 법적으로 직무 범위가 아니다. 네. 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이렇게 회신을 하니까 이제 하루 만에 좀 모양이 빠지게 다시 권익위를 찾기로 한 거죠. 그렇군요. 네. 본방에서 자세한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219회 6월 10일 프리데스크 방송 토이 씨님이 신청해주신 프로미스나인의 위고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프로미들처럼 청량하게 뉴스데스크로 위고라는 의미를 담은 신청이었어요. 저희가 방송 끝날 때마다 이거 신청을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뒤늦게 좀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아, 늦게 선정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의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위고. 프로미들이 이제 프로미스9의 어떤 애칭인가 보죠? 그런가 봐요. 몰랐던 걸 알아갑니다. 네. 이사나님이 오늘은 60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식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예. 사막의 호랑이님이 곽철용 그 배우가 코로나 예방 접종 홍보대사가 됐다고요? 몰랐네요. 강민승님이 어제 광주 붕괴 사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무서운 사고를 일으켰어요 하셨어요. 네. 너무 안타깝죠. 네. 사상자 7명이 발생을 했죠. 현재까지 9명. 19명. 네. 예. 9명. 9명. 17명이 버스에 타고 계셨고 그중에 9분이 네. 지금 사망자로 드러났습니다. 이세희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머리 잘랐냐고. 아니요, 안 잘랐습니다.
누구는 지금 답답하다고 머리 아, 머리 좀 커튼 자르라고 거둘까요? 예. 머리 좀 자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한이님이 오늘은 김민호 하나 나오시겠죠 하셨어요. 이제 나옵니다 계속. 예, 어제도 나왔어요. 예. 심야구님이 얀센 백신 맞고 오셨대요. 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얀센 백신 접종이. 좀 어떠신가요? 괜찮으세요? 좀 궁금한데요. 네. 사마귀 호랑이님이 민호 형 스님 머리 추천한다고. 아, 시원은 하겠네요. 이제 여기 스튜디오가 약간 더운데 머리라도. 자, 여러분 계속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또 2주 만에 찾아뵙는 목요일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월드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또 함께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머리가 시원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훈입니다. 더워서 그냥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시원해 보여요. 예, 흰머리가 또 많이 나서 아, 염색하는 것보다 그냥 짧게 자르는 게 좀 덜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네요. 흰머리가 많아요. 근데 머리 이발하시니까 약간 쇼온 코너리 느낌이 살짝 오. 나면서 감사합니다. 네. 007 주인공이 약간 좀 연상이 되는. 언제적 007? 네. 그 007은 옛날 사람. 되게 오래전 더불어 예. 세븐. 네.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웨이터 타임 박수빈님이 하셨고요. 홍승표님이 봉원이 형 하셨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포장해 드렸는데 또 봉원이 형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마이클 그건 좀 주스님이 마음속에 와우 좀, 월드뉴스에 지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호텔 총 지배인 오늘도 나왔고요. 네. 차기 종군 기자 후보 1위 정원이 형. 왜 자꾸 감사합니다. 전쟁터로 보내세요. 네. 저는 관심 있어요. 네. 5981님이 대신 사과하셨습니다. 개그맨 이봉원 씨 죄송합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어허. 신수기님도 와 김정원 기자님이다 하셨습니다. 네, 빌로버 TV님이 007이 아니라 007 빵이겠죠. 빵 터졌습니다. 네. 네, 뚜껑님이 맛있는 뉴스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네. 자, 김가드님. 그러니까 가든 킴. 네. 가든 김. 킴. 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는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왔는가? 최근에 좀 음모론이 다시 좀 힘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처음에 작년 초에 사실 뭐 우한 폐렴이다 그래서 좀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수로 유출이 됐다. 혹은 일부러 얘네들이 고의로 퍼뜨렸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진짜 음모론 정도로 치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돌더라 수준. 돌더라 수준. 카더라. 그다음에 네. 좀 이렇게 약간 좀 공교로운 게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중국 우한의 그 화난 수산시장에서 퍼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렇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그 수산시장하고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우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3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니까 야, 가깝다고 무조건 유출이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약간 치부 그냥 음모론 정도로만 치부가 되다가 가깝다고 도는 얘기겠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또 공교롭게도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이제 그 중국에서 유일하게 생물 안전 4등급 연구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음모론 정도로 치부가 되다가 왜 우한인가 했을 때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 오. 4등급이야. 위험한 바이러스 취급해. 그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소문들이 좀 돌았던 거죠. 예전에도 사실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그죠? 음모론이라는 꾸준히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예. 우한 사태 터졌을 때부터 사실. 근데 왜 또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또 급부상을 한 건가요?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면서 아. 좀 미국의 좀 저명한 언론 매체가 보도를 하면서 이게 다시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관련 리포트를 저희가 한 게 있는데 잠깐 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 중국 남서부의 한 폐광에서 6명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가 3명이 숨졌다. 박쥐 배설물을 치우러 들어간 광부들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당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박쥐 샘플에서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지만 사망 사례를 숨겨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우한 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2019년 가을 코로나 첫 발병 전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팠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파악한 비공개 정보입니다. 그러자 우한 연구소의 실험실이 바이러스 유출지라는 추론의 거리를 두어온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중국과 세계보건기구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We need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and we need a completely transparent process from China. We need the WHO to assist in that matter. We don't feel like we have that now. 코로나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파우치 박사를 비롯해 전문가들도 잇따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알 권리와 재발 방지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we do share, everyone in this country, is a desire to know how this started, where it started, and prevent it from ever happening again. 중국 정부는 근거 없는 보도를 구실로 미국이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美方一些人嘴上鼓吹真相，心里却全是政治操弄。 세계보건총회에서 미국은 코로나 기원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미 실험실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 드러난 은폐 의혹도 작용했겠지만 중국에 대한 다방면의 압박으로도 비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2012년에 폐광에 박쥐 배설물을 치우러 들어간 광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명이 세 명이 숨졌고. 숨졌고 이 바이러스 연구소가 그 숨진 세 명에게서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019년 가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기 한두 달 전쯤에 그 연구원들이 병원에 갈 정도로 굉장히 아팠다. 세 명이. 그렇죠. 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용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꾸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코로나 19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쥐가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그쵸, 있는데 네네. 기존과는 뭔가 다른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세 명이 숨졌는데 이 숨진 사실을 계속 숨겨왔었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2019년 연구원들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전에 아팠으니까 뭔가 코로나19가 먼저 걸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올 3월에 이제 그 세계 보건기구 WHO 조사팀이 중국 우한을 갔습니다. 네. 이게 과연 어디서 왔는지 조사하려고 갔는데 그때 보고서를 보면 실험실 유출설은 사실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조사팀이 뭐라고 그랬냐면 2019년 12월 이전에 어떤 실험실에서도 코로나19와 밀접하게 관련된 바이러스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 일단 이유를 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이 코로나 이전에도 아팠다라는 정보는 그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 15일에 미국 국무부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첫 확진 사례가 나오기 전인 2019년 가을, 한두 달 전인데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및 계절성 질병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며 아팠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아팠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계자들 증언이 좀 엇갈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한 국제적인 파트너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추가 조사하고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한 반면에 다른 사람은 매우 훌륭한 품질의 정보다. 여러 출처로부터 받았고 매우 정확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좀 엇갈리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냐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엇갈린다. 있다. 그래서 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측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유출 안 됐어. 그리고 지난번에 WHO 조사팀 왔을 때 우리 그 연구소 만약에 걸렸다면 코로나19 항체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리 직원들. 근데 항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해명을 해요. 중국 정부도 발끈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끊임없이 지금 실험실 유출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렇군요. 이렇게 다시 좀 연구소 유출설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도 지금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요? 그렇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거 좀 다시 조사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난 3월에 바이든이 정보 당국에다가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코로나19가 진짜 동물에서 유래가 된 건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실험실에서 유출이 된 건지 조사를 해봐라 그랬고 5월 초에 정보 당국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정보 당국이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바이든이 밝혀요. 그러니까 정보 당국 중에 두 곳은 그러니까 동물에서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것 같다. 그리고 한 곳은 실험실에서 유래했다는 쪽에 기울어 있지만 이들 역시 낮거나 중간 정도의 확신만 있다. 이렇게 보고를 어느 정도 확실한 보고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보기관의 대다수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바이든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근거가 미약하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90일 동안에 다시 조사해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봐. 90일 동안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런데 영국 정보기관도 뭔가 이게 실험실 유출설에 좀 더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영국 더 타임스 보도인데 영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 기관이 처음에는 이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했다는 이런 설에 대해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는데 네. 재평가해 보니까 개연성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방향을 바꿨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국 정보기관들도 과연 이 연구소에서 유출이 됐는지 이걸 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보기관들이 조사에 나설 정도라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그렇죠. 되고 있는 네네. 건데 어쨌든 정보기관은 좀 정치적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건 차지하더라도 사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미국 뭐 베일러 대학의 피터 호테즈 교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19 기원을 정확하게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다면 뭐 코로나 26이나 코로나 32 같은 게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기원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호테즈 교수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정보기관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자들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우한에 머물면서 이 광범위하고 투명한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럽 과학자들 역시 자연 발생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영국 세인트 조지 대학교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앵거스 달글리시 박사 교수하고 굉장히 어렵네요. 네, 노르웨이 박자는 더 어려워요. 그렇죠. 비르게르 쉐렌센 박사가 비르게르 쉐렌센 박사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코로나19 어쨌든 바이러스 지금 이제 염기 분석을 해보니까 이 스파이크 단백질, 그러니까 뾰족 튀어나오는 돌기 단백질에서 돌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유기화합물의 구조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영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훨씬 더 좀 침투하기 쉽게 변형된 걸로 보인다. 뭐 지금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되나요? 뭔가 염기 분석을 해봤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해해왔는데 학계에서 자꾸 무시를 당했다면서 자기들이 요 이야기를 곧 국제학술 논문지에 싣겠다라고 밝혀서 조금 더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타이밍이 그 전에 나왔을 때는 그냥 음모론이야 이랬는데 이렇게 막 무시당했을 때 서러웠는데 지금 그렇죠. 정보기관 얘기 나오고 뭔가 이런 얘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주장도 과학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다. 우리 논문 이제 국제학술 실겠다라고 했으니까 또 나오면 또 과학자들끼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을 하거든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달글리시 교수님이랑 예. 쉐렌센 교수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어떤 분이 비르게르 뭐라고? 라고 자 다시 한번 시원하게. 앵거스 달글리시 그리고 비르게르 쉐렌센. 예. 쉐렌센. 예. 쉐렌센. 다르네요. 북유럽 쪽 발음입니다. 네. 베르베르 아니고요. 베르나르. 자, 이렇게 아닙니까? 지금 네.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더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요.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직원들이 박쥐를 맨손으로 잡는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이제 대만 언론에서 공개를 하면서 이게 약간 좀 논란이 커졌어요. 일단 관련 리포트 한번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동굴 입구에서 박쥐를 잡아서 맨손으로 만지고 뒤집어서 배설물도 채취합니다. 채집 바구니를 가득 채운 박쥐는 연구실에 가지고 갑니다. 回来后，就在野外临时搭起的工作台上连夜进行病毒取样。尽管戴着手套，被蝙蝠咬伤的风险依然存在。 실제로 박쥐에 물리기도 하는데 마치 벌레에 물린 것처럼 여러 군데가 부풀어 있습니다. 透过手套就可以把你这个手咬到，就跟扎针那样。 이 영상은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기 2년 전인 2017년 12월 중국 국영 CCTV가 방송한 프로그램에 담겼습니다. 사스 바이러스 근원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만 언론이 최근 이 영상을 찾아냈고 미국 언론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중국 남서부 폐광에 박쥐 배설물을 치우러 간 광부 3명이 원인 모를 병으로 숨졌다는 미국 매체 보도. 이 원인을 우한 연구소가 연구해왔고 2019년 말엔
연구원 3명도 아팠던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습니다. 네. 저 사실은 그 박쥐 채집하는 영상을 다른 다국적 기관에서 그 채집하는 영상을 다른 데서 봤었는데 저희 엠빅 네이처에서 이제 만든 영상에서 봤었는데 방역복을 다 입고 굉장히 조심해서 막 엄청 뭘 장비를 많이 갖고 가서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저는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냥 등산복 차림에 우비 같은 거 입고 가가지고 맨손으로 막 짚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박쥐가 이 바이러스의 핫스팟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도 결국 박쥐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박쥐 별명이 뭐냐면 바이러스의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네. 그러니까 몸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130종에서 200종류가 넘는 바이러스를 몸 안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박쥐는 감염이 안 돼요. 그 기전은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꾸 코로나 그래서 그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인간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총 7종류입니다. 그 중에 4가지는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3종류인데 2002년에 사스 아시죠? 그때가 이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줄임말이고 2015년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이 세 질병 모두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원입니다. 세 개 다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2002년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넘어가서 사양 고양이에서 인간으로 전파가 됐고 메르스는 박쥐, 낙타, 인간 그리고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추정되기로는 박쥐에서 천산갑이라고 온몸이 비늘로 쌓인 포유류가 있어요. 천산갑에서 인간에게로 옮겨진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쥐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건 아닌데 그중에 인간이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그중에 코로나19를 포함해서 3종류가 좀 위험하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그렇습니다. 예. 네. 김성원님, 김정훈 기자 이름 비슷하신 분인데 메르스도 정식 명칭에 코로나가 들어감이라고 정확하게 또 맞아요. 알고 네, 계시고 맞습니다. 있고. 네네. 예. 근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박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네. 바이러스가 잘 퍼질 수 그리고 있게 박쥐가 공유할 날아가면서 수밖에 이제 배설물을 다 배설물을. 뿌리고 하니까 이게 다 번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박쥐 배설물을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면 뭐 물린 것도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걸 보면 좀 그러니까요.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세계 박쥐 연구의 넘버1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맞나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그 우한 연구소 직원들이 지금 바이러스 채취하러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1956년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설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설립 당시에는 우리 약간 농촌진흥청 같은 연구기관이었어요. 아 농진청 같이. 그러니까 농업 바이러스, 환경 미생물을 연구를 하다가 이후에 우한 미생물 연구소, 그다음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등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뀝니다. 소속도 바뀌고 그러다가 2002년 사스가 중국을 휩쓸면서 한 단계 도약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본토에서 지금 큰 전염병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 연구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안에 2015년에 뭘 만드냐 하면 우한 국가생물안전실험실이 문을 엽니다. 여기가 그 유출설의 진원지를 의심받고 있는 곳입니다. 4등급 연구시설. 4등급 연구시설. 근데 이 4등급 연구시설이 전 세계에 54곳밖에 없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그 고도의 그 연구시설인데. 이게 그런 그렇죠, 연구소. 그러니까 이 연구소에 뭘 하냐면 미래 감염병 생길 거에 대한 준비, 연구도 하고 바이러스 진단, 항바이러스제 개발, 백신 개발 연구에 대한 그 연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이 시설이 건립이 될 때 중국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중국의 국제적으로 발전된 완전한 생명 안전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중국 과학자들이 자국 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병원체를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밝힌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부소장이 있습니다. 사진 지금 나갈 텐데 네. 이분이군요. 이름이 스정리 박사예요. 네. 올해 55살인데 한국식 발음하면 석정리입니다. 돌석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명이 배트우먼이에요. 배트우먼. 다양한 박쥐로부터 만들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의 앞장선 인물인데 배트우먼 이 별명이 붙은 게 바로 사스 때입니다. 사스도 박쥐에서 온 그러니까 거니까. 2002년에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스가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 그리고 인간으로 감염된다는 걸 밝힌 사람이 스정리 박사. 2013년에
네이처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면서 배트우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둘러싼 음모론 가운데 보면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뭔가 스파이크 단백질 그런 이게 조작을 통해서 더 잘 감염을 시킬 수 있게 뭔가 유전자 조작을 한 거다. 이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논문 제가 들고 왔는데 오. 이거예요. 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네. 뭐 뭔가 빽빽하게. 네. 네. 이게 네이처 메디슨에 실린 2015년 논문입니다. 네. 뭐 SARS like 뭐 이렇게 시작되는 논문이에요. 네네. 네. 영어 잘하시면서 네. 다 읽어주시죠. 이게 미국하고 중국 학자들의 공동 연구한 논문이에요. 여기에 주목할 사람 이름이 두 명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배트우먼 스정리 박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스정리 씨. 네. 그다음에 여기 랄프 S 브라릭이라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그 교수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구팀하고 중국 연구팀이 공동 연구한 건데 내용이 뭐냐면 네. 네. 이 사스를 일으킨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그러니까 말굽박쥐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네.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데 유전자 네네. 조작을 해요.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키메라 바이러스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인간하고 쥐도 감염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직접 실험을 못하니까 인간 세포 실험실에서 세포에다가 감염을 시켜보고 쥐는 직접 그 감염을 시킵니다. 네. 감염이 됐고 기존의 사스 치료제 안 듣고 아. 백신 개발도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 박쥐가 이 사스와 근원이 비슷한 전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합니다. 코로나 발생 4년 전에 경고를 한 논문.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일부에서는 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얘네 코로나19 만든 거 아니야? 계속 뭔가 새로운 바이러스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문을 보면 이 연구자들이 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한 역할은 뭐냐면 말굽박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 팀이 제공을 해줘요. 네. 그럼 미국 팀이 유전자 조작하고 이거 실험을 다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대학에 주도를 이제 주도를 했다- 한 거 했다고 실제 실험은 실제 실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미국에서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실험은 미국 쪽에서 주도를 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잖아요. 바이러스를 그렇죠. 조작해서. 이게 과학용어로 기능 획득, 영어로 gain of function이라고 해서 GOF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GOF 실험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네.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 기존 바이러스를 전염력이 더 강하게 만들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감염이 안 되는데 감염되도록 또 만드는 실험. 그러니까 사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론적으로는 생물학 무기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네, 이론적으로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엄격한 통제하에서 실험을 하거든요. 네. 여기 논문에도 보면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우리는 이런 윤리 지침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기능 획득을 놓고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됐어요. 핵심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자금을 댔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중국이 코로나19 만들었다라는 또 음모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는 맞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자금 지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파우치 소장,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이 지난달 25일에 미 상원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국립보건원이 이 비영리 기구 에코헬스 얼라이언스라는 걸 통해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60만 달러, 6억 7천만 원 정도를 5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중단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1년에 대략 1억 4천만 원 정도 지원이 간 건데 이 파우치 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지원금은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 사용이 된 거고 중국에다가 이 기능 획득 연구, 유전자 조작하라고 준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했더니 이제 이 파우치 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과학자들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약간 뒷맛이 남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좀 음모론이 돌고 있고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지 좀 더 확실한 증거나 뭔가 명확한 네네. 결론이 이게 실제 날때까지 보면 좀- 제가 이제 이거 그 준비하면서 굉장히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음모론들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영상 보면서 보면 이런 논문 언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 우한이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코로나19다. 이렇게 약간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아가는 걸 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실험은 누가 했고 이런 부분이 네,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조각조각 난 거를 에다가 이제 상상력을 더해서 나온 건데 냄새는 좀 많이 나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 얘기 잠깐 해볼게요. WHO가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에도 각각 이름을 좀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왜냐면 왜 이름 똑같은 애 반에 있으면 왜 A지형, B지형, 뭐 큰 지형, 작은 지형 하듯이 뭔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덧붙여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뭐 최근에 초기에 뭐 우한폐렴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한 바이러스. 네. 최근에 변이에다가도 뭐 인도발 변이, 영국발 변이, 나라 이름하고 지명을 넣으니까 낙인 찍기 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없애기 위해서 네네. 새로운 명칭을 붙이겠다는 건데 제가 퀴즈 하나 준비했어요. 퀴즈. 네, 자 오실 때마다 뭘 준비해 오세요? 아래 변이 바이러스 중 종류가 다른 바이러스를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1번 B-1-1-7, 2번 GRY, 3번 20I-S501Y.V1, 4번 영국발 변이, 5번 켄트 변이, 6번 정답 없음인데 자, 빨리 이제 자, 정답이라 생각하시는 거 올려주십시오. 네. 야, 답이 없나? 수능 이후로 자, 마이클 죽수님이 어렵다 하셨습니다. 네. 마이클 죽수님 7번이래요. 7번. 이다스님 저걸 어떻게 하냐고. 빌로바TV님 정답 없음. 카이로스님 1번. 이사나님 4번. 빌로바TV님 6번. 5981님 3번. 박수빈님 6번. 예, 6번이 압도적입니다. 네. 자, 정답을 이제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6번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었군요.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가 아까 그 사진 한번 혹시 다시 띄울 수 있나요? 네네. 문제? 네. 다 똑같은 거예요? 1, 2, 3, 4, 5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사진 내려주셔야 됩니다. 네네. 왜 이렇게 다 똑같은 애들인데 왜 이름이 다 달라? 완전 달라요, 달라도.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개통도 족보조사하는 프로그램 몇 개 있어요. 그 프로그램 따라서 이렇게 어떤 데는 B1.1.7 하는 데가 있고 또 뭐 201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뭐 영국발 변이, 켄트 변이는 언론에서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복잡하잖아요. 아, 그쵸. 이거 영국발 변이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WHO가 그래서 새로운 명칭이 뭐냐면 그리스 알파벳을 활용한 거예요. 네. 영국 변이는 알파 변이, 남아공은 베타 변이, 브라질은 감마 변이, 인도는 델타 변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관심 변이 6종은 또 그리스 문자 붙여서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라고 했어요. 근데 WHO의 설명을 보면 뱅커 코브라는 그 기술 책임자가 이렇게 자기들이 그리스 문자를 붙인 이유가 평범한 사람들이 대화를 돕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다. 대중적으로 더 사용하기 쉬운 언어로 변이 바이러스 논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알파 코로나의 엡실론 변이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엡실론 변이는 제타 변이는 그게 어떻게 대중적이죠? 거기다 그리스 알파벳이니까 서양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ABCD 익숙하다가 갑자기 뭐 알파까지는 괜찮아요. 베타도 괜찮은데 엡실론, 제타, 이오타, 카파 더 약간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계속 변이 바이러스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리스 알파벳이 24자인데 이걸 더 넘게 되면 새로운 장명법을 붙이겠다. 심은정님이 나중에 오메가까지 가겠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는 약간 WHO가 옥상옥을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언론에서 솔직히 저희가 뭐 엡실론 변이 이러면 당장 요거도 먹어요 부장한테.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영국발 변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영국발 변이 통칭목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국은 지역명을 뭐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도 정말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해 오시는지 열심히 들을 때마다 합니다. 놀라요. 열심히 합니다. 예. 가든킴님과 오늘 또 함께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두목님 계세요 하셨어요. 야, 근데 진짜 김종원 기자는 눈치가 그렇게 없네. 컷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퀴즈를 내? 아 참. 아니 지금 근데 네? 퀴즈가 나오니까 다들 컷을 외치다가 컷이 쑥 들어가고 퀴즈에 집중하셨어요. 아주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절묘한 타이밍에 굉장히- 퀴즈가 딱 나왔네요. 네네. 그 5분 까먹었어요. 그 퀴즈한다고 지금. 컷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 그렇죠. 퀴즈가 나와가지고 네. 마음 많이 상하신 두목님. 그리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소통을 너무 안 하시네 또.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시니까 저처럼 좀만 준비해 온 다음에 그 빈 시간들을 이제 소통으로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굉장히 좀 오늘 좀 많이 굉장히 부족한 어떤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신 소통까지 했으면은 큐시트 산책이 없어졌어요 없죠. 오늘. 네. 그래도 소통을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 재밌었습니다. 네. 네. 이사나님이 두목님 큐시토랑 시간 메뉴가 뭡니까 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어제 그 저희가 긴박하게 전해드린 아, 광주 건물 붕괴 사고 9명이 숨졌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났을까라는 리포트를 저희가 당연히 뭐 오늘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봤더니 원래 철거 계획서에 쓰인 대로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원래는 고층부터 하고 뭐 약간 순서 정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그 순서를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붕괴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왜 무시했을 것 같아요? 빨리 하려고. 빨리. 네, 철거를 한 20일 정도 앞당겨 기간 단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비용 문제였던 거죠. 그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뭐 병문안 가던 딸, 뭐 귀가하던 고등학교 아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돌아오지 못하게 돼서 그 가족들은 굉장히 지금 뭐 억장이 무너지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오늘 그리고 국민의 20%인 1,000만 명이 접종을 한 날입니다 오늘. 네. 돌파가 됐고. 어마무시한 속도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얀센 접종도 시작이 됐고요. 6월 말까지 한 1,300만 명 정도 아마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야구님이 안 그래도 아까 얀센 접종 그렇죠. 하셨다고 네. 했는데. 네. 네. 얀센 백신 도입이 되면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 문자만 2개 받았어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잔여 백신 예약을 해놨다가 취소하시고 얀센을 맞으신 분들인가요?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 예. 근데 뭐 이제 백신 물량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정부가 이제 잔여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령층 분들에 대한 접종을 다음 달 초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유명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이제 그 파기 환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접대 같은 경우는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서 그 무죄라고 본 거고, 그다음에 뇌물죄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유죄가 나왔었는데 그 증언의 어떤 그 신빙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시 재판해라 이렇게 넘겼습니다. 네. 2심으로 다시. 근데 뭐 수사팀에서는 뭐 증인에 대한 어떤 회유나 협박 같은 걸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뭐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김학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보석이 신청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오늘 석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음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그 인도네시아에서 팔고 있는 BTS 그 맥도날드 세트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네. 포장지가 저렇게 그 중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41달러에 팔고 있죠. 포장지만요? 포장지만. 안에 내용물은 네. 없고. 저게 이제 BTS 뭐 한정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죠.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야. 그 매장 한 13개 정도가 그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기사상으로 봤을 때 제가 잘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치킨 한 조각이 무슨 모바일 게임의 캐릭터를 연상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어몽어스. 네. 1억 원에 났을 듯한데. 그러니까요. 네. 일단 어떻게 할 거예요? 1억짜리 치킨 좀 5만 원이 1억 원이 된 거예요. 한 조각이. 그 저희 머그컵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베이에 올립시다. 그럼. 예. 네. 꿈 깨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메타버스 모르면 디지털 난민이라는 저희 집중 취재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저도 용어를 잘 몰랐는데 약간 가상 세계 같은 그런 건가 봐요.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계. 그렇죠. 근데 싸이월드 같은 게 이제 메타버스의 원조 같은 거라는데 그게 좀 더 좀 기술이 발달해서 좀 더 사실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 잘 몰라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 기자 오혜정 기자가 또 이 메타버스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으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 동부 지역에 매미떼가 지금 기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소리를 한번 제가 갖고 왔거든요. 미국에 있는 걸. 네. 사이렌 소리 같지 않나요? 네. 저 처음에 네, 비명 근데 소리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 17년 만에 한 번씩 잠에서 깨어나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매미 종이라고 해요. 근데 수백억 마리인데 오죽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길에 올랐는데 매미가 날아다니니까 한 마리 잡고 뭐 비행기 타고 뭐 이랬대요. 그리고
취재 기자 단위 타는 비행기는 엔진 속으로 이제 매미들이 들어가서 6시간 동안 그 저기 일정이 연기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 리포트는 좀 전에 왔다가 가신 네. 김정원 기자가 또 준비를 야. 저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바쁘신 와중에 리포트도 하고 또 출연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넥타이도 빌려주시고 아주 자, 감사드립니다. MBC 아주 보물 같은 아우, 고래 같은 그러니까요. 기자입니다. 자, 본방까지 쭉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